이고요.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예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명절에 머리도 좀 자르시고 네, 좀 쉬셨습니까? 이발을 했습니다. 영화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영화 많이 봤고요. 오늘 또 이제 남은 명절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영화 몇 편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영화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마블의 첫 아시아인 히어로 영화인 샹치와 탱린즈의 전설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배우들 이야기? 네, 그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 주인공 샹치의 친구 KT 역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배우 아카피나를 함께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출연한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이 있었죠? 저는 양조위. 네. 양조위, 양자경 이런 전설적인 배우들이 등장을 맞아요.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여전하네. 네, 이런 여전하다. 생각했거든요. 네, 샹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아버지 세대의 어떤 폭력성과 대결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연기한 시무리우와 아카피나가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아시아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카피나가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배우입니까? 네, 아카피나는 1988년 미국 출생이고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랩을 시작한 래퍼이기도 한데요. 이 아카피나가 배우로 활약하기 전에 원래 출판사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2012년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마이 베지라는 도발적인 랩을 발표하면서 회사에서 해고가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이 베지라는 노래 자체가 남성 래퍼 미키 아발론이 자신의 성기가 얼마나 멋진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마초적인 랩에 대한 아카피나의 답가였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성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렇구나. 아마 회사에서 이미지 같은 걸 고민하면서 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마이 베지 비디오가 400만 뷰가 넘어가면서 대단히 화제를 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2018년에 오션스 8,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이런 영화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배우로 급부상하게 된 거죠. 아니 지금 노래도 한 곡으로 확 뭐든지 이렇게 어떻게 주목을 받는 그런 힘이 있는 모양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어서 직접 보시면서 이제 그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그러네. 연기도 좋습니까? 네. 다양한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샹치 같은 경우에는 운전 천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샹치를 보조하는 일종의 사이드킥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요. 사실 사이드킥이라고는 하지만 샹치 더하기 1이라기보다는 샹치 더하기 KT 투톱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비중 있는 역할이고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이 KT 캐릭터가 원래 샹치 샹치 카툰에는 없었던 원작에는 없었던 캐릭터인데 마블에서 영화화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카피나를 반영하고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KT는 아카피나와 함께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이야기를 앞으로 쭉 이어나갈 텐데 샹치 시리즈 안에서 마찬가지로 아카피나도 KT와 함께 이제 성장하면서 이 배우와 캐릭터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가 이후가 더 궁금하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카피나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다양한 연기들을 즐기실 수 있는 작품들을 오늘 3편 들고 왔는데요. 그렇군요. 하나씩 그럼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오션스 8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헐리우드 진출작이기도 한데요. 이 오션스 8 같은 경우는 오션스 11의 성공으로 오션스 12, 오션스 13까지 만들어졌었던 오션스 시리즈의 여자판 리부트입니다. 오션스 시리즈는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조지 클루니가 연기를 했었던 세기의 대도 데니 오션이 혼자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천재 소매치기, 천재 해커, 연기의 달인, 자금책 이런 여러 명의 그래서 처음에는 11명, 그다음엔 12명, 그다음에 13명을 모아서
완벽하게 도둑질을 해낼 팀을 꾸리면서 이제 펼쳐지는 네. 말하자면 백화점식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화였었죠. 예. 오션스 8은 할리우드의 페미니즘 붐과 함께 뭐 고스트버스터즈 리부트, 여성판 리부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성판 프랜차이즈가 등장을 할 때 함께 기획되고 소개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컨셉 자체는 데니 오션에게 여동생인 데비 오션이 있었고 이 데비 오션 역시 대도였다라는 컨셉이고요. 이런 백화점식 영화의 진짜 재미라고 하는 게 화려한 캐스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캐스팅이 어마어마한데 데비 오션을 연기한 산드라 블록을 비롯해서 예. 이미 또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케이트 블란쳇, 와. 사라 폴슨, 헬레나 보넴 카터, 앤 해서웨이 등 아니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 배우들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했어요? 엄청나게 부각시킨 이런 거죠.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절도 블록버스터이면서 흥미로운 여성 서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진 아카피나가 연기했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냐면 천재 소매치기인 콘스텐스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푸릇푸릇하게 이제 막 도둑의 업계에 진입한 이런 캐릭터였고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것 같은 어떤 개성과 캐릭터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누렸어요. 예. 굉장히 개성 있고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고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오션스 8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고해에 엄청난 히트작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한국에서 화제가 됐었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선보이는 이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함께 개봉을 하면서 아카피나 배우 커리어의 중요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션스 8 같은 경우는 아카피나 연기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작품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아카피나를 더 알려면. 네. 두 번째 작품은 페어웰이라는 영화인데요. 중국계 미국인 감독인 룰루왕의 작품입니다. 2019년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카피나가 너무 좋았던 바람에 어마어마한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호평을 받았고 이때 미나리 배급으로 유명한 미국 독립영화 배급사인 A24하고 넷플릭스가 경쟁이 붙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서로 페어웨이를 배급하겠다 제안이 들어갔었고 넷플릭스는 심지어 A24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룰루왕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는 극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가지 않고 A24와 함께 극장 개봉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영화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 처음에 극장 4군데에서 개봉을 했다고 하거든요. 독립영화고 작은 영화니까 스크린을 많이 못 잡았던 거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작게 개봉을 한 거죠. 4개에서 개봉을 했는데 개봉주에 한국 돈으로 4억 정도를 버는데 이게 극장 하나당 평균으로 하면 1억 정도 번 거죠. 근데 그게 2019년 최고 평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식이냐면 지금 미국 역대 박스오피스 2위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였고 이거는 와이드 릴리즈에서 극장에 되게 많이 걸렸겠잖아요. 근데 이 어벤져스가 극장당 평균이 9천만 원을 벌었었다고 하거든요. 개봉주에. 그러니까 극장이 4개밖에 안 걸려서 전체적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4개 극장당 평균으로 하면 페어웰이 굉장히 큰 돈을 번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말에 35개 극장으로 확장하고 세 번째는 135개. 결국에는 800개 이상의 극장에 이제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화제가 됐었던 거죠. 이 영화에서 아카피나는 주인공 빌리를 연기를 했는데요. 미국인인 빌리가 할머니가 암으로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인의 삶의 양식에 섞여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나리와 함께 가끔 거론들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라서 또 이 영화도 세대 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뭐 이런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고 그걸 네.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그 안에서 풀어가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영화가 참 재미있는데요. 예. 이게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인데 보통 실화의 바탕을 한 영화는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실화에 기반함 이런 이제 자막이 뜨잖아요. 들어가죠. 네. 페어웰은 베이스드 온 액추얼 라이, 실제 거짓말에 기반함 이렇게 이제 자막이 뜨거든요. 이게 감독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액추얼 라이, 실제 거짓말이 뭐냐면 주인공인 빌리 같은 경우 이게 룰루 왕의 페르소나겠죠. 네. 빌리가 6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완전히 미국화된 미국 사람인데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아주 친밀해서 매일매일 통화를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페어웰을 보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 중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르신이 위중한 병을 진단을 받으면 본인에게 얘기를 안 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근심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할머니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뭐 가족들이 일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사는데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모이잖아요. 네. 모여야 하는데 또 갑자기 모이면 할머니가 이거 무슨 일이야? 뭐 의심을 그렇죠, 할 수 의심하니까. 있으니까. 그 빌리의 사촌이 결혼을 한다면서 가짜 결혼을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이 결혼식 때문에 중국에 왔다. 할머니 뵙는다. 예, 그러고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빌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머니에게 거짓말하는지. 알려줘야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하든지 그렇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을 더 앞세우는 미국 문화와 개인보다는 가족을 더 앞세우는 중국 문화가 어떻게 이제 충돌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가. 정반대네요. 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이 영화로 이제 여우주연상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중국인 할머니와 이렇게 어린 시절 많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게 아카피나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그랬군요. 이 역을 좀 더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상을 받을 때 이게 아시아계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는 그렇죠. 것이었고 그 수상 소감에서 나를 키워준 분이자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할머니에게 고맙다 이런 인사를 영화랑 정말 잘 하더라고요. 어울리는군요. 그 네. 배역이 정말 잘 어울렸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작품 더 보죠. 네,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2018년 존 추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뭐 2019년에 페어웰, 2020년에 미나리,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막 화제를 끌면서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샹치도 사실 이런 기획 안에서 나왔을 텐데 네.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라는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선보이게 돼요. 네. 이 작품이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작품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쿠만드라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인간과 드래곤이 공존하던 땅에 드룬이라고 하는 괴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드룬이 생명체를 지나가면 다 돌로 굳는 거예요. 이런 이제 쿠만드라가 배경인데 이때 이 드래곤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의 능력치를 모아서 드래곤 잼이라고 하는 돌을 하나 만들고 드룬을 격퇴하고 사라져요. 이야. 전설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이 드래곤 잼이 너무 파워풀하다 보니까 이걸 놓고 쿠만드라 내 인간들이 분열이 되는 거죠. 드래곤 잼이 깨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드룬이 다시 돌아와서 인간들을 위협하고 주인공인 라야가 라스트 드래곤을 찾아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아카피나는 그 라스트 드래곤을 연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혼자서 헐리우드 3대 허스키 목소리를 꼽는 배우가 스칼렛 요한슨, 엠마 스톤 그리고 아카피나인데요. 네.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수천 년을 살았기
맞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굉장히 발랄하고 쾌활한 캐릭터인 라스트 드래곤에 딱 어울리는 거죠. 그 목소리 연기를 했던 거군요. 네, 재밌더라고요. 자,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카피나. 그러니까 아카피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아시아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싸우고 있는 연예인이면서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함께 청취자들과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비평 배우 아카피나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선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라디오 소폭 조정으로 다음 주부터는 11시 5분에 시작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